수백억 자산가의 딸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솔로 31기 순자를 둘러싼 가장 뜨거운 루머는 방송이 끝난 뒤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부모님이 한약방을 운영하고 집안 자산이 수백억 원대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순자의 차분한 말투와 흔들리지 않는 태도, 그리고 경수와의 관계를 둘러싼 거센 견제 속에서도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단정했습니다. 저런 여유는 평범한 집안에서 나올 수 없다. 분명히 은수저 이상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 이야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순자의 단단함은 돈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살지 못했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조손 가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심장병을 앓고 있었고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넉넉한 집도 화려한 배경도 그녀를 지켜줄 거대한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순자에게 가장 깊은 정서적 뿌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줄 수 없었지만 어린 손녀가 세상을 버티게 만드는 따뜻한 힘을 남겼습니다. 순자가 훗날 펴낸 시집 생각하면 눈시울에는 그 시절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할머니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 빨랫물로 아껴 쓰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순자가 싫다고 하자 할머니는 아쉬운 마음으로 그 물을 감나무 밑에 버렸습니다.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그녀의 어린 시절이 얼마나 검소하고 척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난은 늘 생활 속에 있었고 아껴 쓰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할머니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뒷산에서 주워 온 노란 대나무 끝에 녹슨 철사를 묶고 양파 주머니를 엮어 만든 대나무 감채는 순자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농기구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넉넉하지 않았던 집에서 어떻게든 삶을 이어가려 했던 가족의 지혜이자 가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려 했던 마음의 상징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선잠을 자다가도 할머니는 집에 남겨둔 강아지 3마리의 끼니를 걱정했습니다. 개밥을 줘야 한다고 중얼거리던 그 모습은 순자에게 사람을 대하는 온기의 기준이 되었을 것입니다. 고등학생이 된 순자는 글을 읽지 못하는 할머니 곁에 앉아 자신의 시를 직접 읽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손녀가 쓴 문장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손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 했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알았을 것입니다. 사랑은 설명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곁에 머물고 들어주고 버텨주는 방식으로 전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집 출판 기념일에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순자의 아버지는 딸의 성취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웃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해준 것이 없어 미안하다고 오열했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로서 딸에게 충분히 해주지 못했다는 회한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곁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수백억 자산가 집안이라는 루머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장면이었습니다. 순자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주말마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스스로 용돈을 벌어야 했고 누구에게 쉽게 기대지 않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핍을 원망으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힘으로 바꾸었습니다. 경북 김천에서 태어나 김천여자 고등학교에 다니던 순자는 국어교사이자 시인이었던 배창원 선생님을 만나며 본격적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입학 전부터 혼자 노트에 적어두었던 시들은 선생님의 권유로 세상 밖에 나왔고 그 수는 약 70편에 달했습니다. 배창원 선생님은 어린 학생의 깊은 사유와 표현력에 놀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좋아하는 시를 낭송하고 느낀 점을 발표하고 다시 시를 쓰는 창작 수업을 통해 순자의 문학 세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고3이라는 압박 속에서도 그녀의 재능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김천여고 교사들은 순자의 재능을 믿고 출판 비용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첫 시집이 생각하면 눈시울이었습니다. 한 학생의 문학적 재능이 한 사람의 노력만이 아니라 교육 공동체의 지지 속에서 피어난 순간이었습니다. 2010년 대구 매일신문에 실린 김승혜 시인의 글은 당시 19세였던 순자의 내면을 예리하게 짚었습니다.
김 시인은 지리산 청소년 문화 캠프에서 만난 그녀의 첫인상을 맑은 웃음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상처가 숨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혼자 울었으면 저토록 환한 미소로 눈물을 막아냈겠느냐는 시선은 순자의 삶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순자 역시 시집 출간 당시 인터뷰에서 일찍이 아픔을 알았고 시를 통해 내 안의 비밀을 고백하고 가족에게 미안함을 말하고 세상에 감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에게 글쓰기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결핍이라는 거친 시간을 통과하게 해준 구명조끼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솔로 30일기에서 보인 순자의 태도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에서 순자는 경수와 가까워지며 일부 출연자들의 강한 견제를 받았습니다. 경수는 안경원을 운영하는 남성 출연자로 소개되었고 초반부터 순자와 깊은 호감을 주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현실 커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자 숙소 안의 분위기는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일부 여성 출연자들은 순자를 노골적으로 배제했고 그녀가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대화를 키우며 심리적 압박을 높였습니다.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순자가 방 안에 있는데도 밖에서는 다른 경쟁자를 응원하는 말이 일부러 크게 흘러나왔습니다. 야외 미션 중 한 출연자가 넘어졌을 때는 마치 순자가 의도적으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것처럼 근거 없는 말이 오갔습니다. 사실은 왜곡되었고 분위기는 순자를 향해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순자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상대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폭발시키는 대신 조용히 자신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가 이어지자 순자는 심한 윗배 통증을 호소했고 급성 위경련 증세로 결국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방송 안에서 벌어진 갈등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한 사람의 몸을 무너뜨릴 만큼 심각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여론이 가해자로 지목된 출연자들을 향해 거세게 쏟아지자 가장 먼저 그들의 안부를 걱정한 사람이 바로 피해자였던 순자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과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동차 디자이너로 알려진 정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고 순자는 그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영숙은 시간이 지난 뒤 멘탈 괜찮니라는 짧은 메시지만 보냈고 옥순 역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는 듯한 조건부 사과를 건넸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화해 요청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후 영숙은 5월 3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장문의 공식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순자를 괴롭힌 것은 방송 속 갈등만이 아니었습니다. 방송 이후 그녀가 대중의 지지를 받자 또 다른 악성 루머가 등장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타인을 괴롭히고 부당하게 퇴사를 압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집단 따돌림의 피해자로 보였던 사람을 현실의 가해자로 뒤집어 만들려는 악의적인 시도였습니다. 이에 순자는 5월 31일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자신에 대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닌 허위 정보이며 경찰서나 수사기관에서 공무나 개인적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출판사에서 타인을 괴롭히거나 부당하게 퇴사를 압박한 사실도 없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순자는 익명 뒤에 숨어 거짓을 퍼뜨리지 말고 직접 연락해 대화를 요청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근거 없는 비방이 계속될 경우 선처 없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참을 때는 끝까지 참았지만 자신의 인격과 직업적 명예를 짓밟는 허위 사실 앞에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순자의 진짜 단단함이었습니다. 결국 나는 솔로 30일기의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순자가 지켜낸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최종 선택에서 경수는 밖에서도 더 알아보고 깊게 만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겠다고 말했고 순자는 자신을 가장 많이 웃게 해준 사람을 선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 다른 커플들이 결별 소식을 전한 것과 달리 경수와 순자는 실제 연인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순자는 최근 소셜미디어 스토리에 본격 경수덕이라는 문구와 함께 두 사람의 다정한 데이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출연자의 해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부잣집 딸이라는 호기심으로 시작됐지만 끝까지 따라가 보면 전혀 다른 질문이 남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무너지지 않는가? 순자의 답은 분명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화려한 배경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들의 흔적이었습니다. 세상이 오해하고 누군가가 등을 돌리고 이름 없는 사람들이 허위 사실을 퍼뜨려도 그녀가 끝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이미 결핍과 외로움을 통과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견디는 법을 알았고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법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순자는 피해자의 자리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에게 복수의 언어를 던지는 대신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으며 지켜야 할 사랑은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경수와의 관계도 더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그 관계는 단순한 방송용 러브라인이 아니라 가장 외로운 순간에 서로를 웃게 해준 사람들 사이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순자의 우아한 미소와 흔들리지 않는 태도는 수백억 재산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장병을 앓던 할머니의 거친 손님들 앞에서 울던 아버지의 미안함,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주말마다 일해야 했던 시간, 약 70편의 시를 품고 버텼던 소녀의 문학, 그리고 2010년 19세의 나이에 이미 상처를 언어로 바꾸어낸 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진짜 품위는 집안의 돈이 아니라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사람을 미워하는 방식으로 무너지지 않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순자가 보여준 것은 바로 그 사실이었습니다.